여러분은 100m 달리기 기록이 어떻게 되시나요? 자, 선생님이 100m 달리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아무리 요즘 책상 앞에만 앉아 있긴 하지만 뭐 넉넉하게 14초 정도면 완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고대 철학자 제논에 따르면 저는 영원히 100m 달리기를 할 수가 없다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일까요? 안녕하세요. 지식의 지도를 만드는 7분 이감TV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황당한 주장으로 지금 시작을 했는데요. 영원히 100m 달리기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제시한 철학자가 바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제논입니다. 당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관심을 가진 주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과연 만물은 변화하는가? 혹은 변화하지 않는가 였죠. 먼저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항상 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 있는데 바로 여기서 플라톤 앞쪽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그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 앞에 흐르는 시냇물에 발을 담갔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그 시냇물에 발을 담갔다면 우리는 보통 두 시냇물이 똑같은 시냇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의 시냇물은 이미 전부 흘러갔기 때문에 오늘의 시냇물은 어제의 시냇물과 다르다는 거죠. 같은 논리로 이 세상에 정제 있는 것은 없으며 시냇물이 흐르듯이 매 순간 변화한다는 것이 바로 헤라클레이토스의 주장이었습니다. 반면 세상의 변화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학자들도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파르미네데스와 그의 제자 제논이 그러했습니다. 바로 여기 헤라클레이토스 옆에 서 있는 사람이 파르미네데스이고 그 기둥 옆에 아기를 안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제논인데요. 헤라클레이토스를 반박하고 스승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역설하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제논의 역설입니다. 자, 장소의 변화, 그러니까 하나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의 변화인 운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통해 변화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제논의 역설인데요. 한마디로 100m 달리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그 핵심입니다. 이제 그러면 제논의 역설이 뭔지가 궁금해지죠. 제가 100m 달리기를 하는데 14초가 걸린다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50m까지 달리는 데는 몇 초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7초가 걸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50m까지 달린 상황에서 다시 50m가 남아있을 텐데 또 이 남은 50m 중에 절반이 25m를 달리려면은 몇 초가 필요할까요? 이번에는 3.5초가 필요하겠죠. 또 다시 남은 25m의 절반인 12.5m를 달리려면 다시 또 절반인 1.75초가 필요할 겁니다. 아니, 그래서 도대체 이 짓거리를 언제까지 반복하시려는 건가요?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걸 언제까지 반복을 했다냐면은 당연히 영원히 반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선생님이 아무리 열심히 달려나가더라도 항상 그 앞에는 달릴 구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왜? 예를 들어 지금 선생님 앞에 12.5m가 남아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절반까지 달린다면은 또다시 6.25m가 남아있을 거고요. 또 그 절반을 또 달린다면은 또다시 3.125m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끔찍하게도 항상 내 앞에는 무한한 거리들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수식어로 표현해보면 훨씬 더 명확해지는데요. 자, 100m 달리기를 하려면 t초가 걸린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방금 논리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 계속해서 남은 거리의 절반만큼을 계속해서 달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2분의 t초, 4분의 t초, 8분의 t초, 16분의 t초 이런 무수한 경우만큼 무수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하는 거죠. 즉, 양수를 무한 번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값이 유한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100m 달리기는 불가능하다라는 논리의 핵심이고요. 따라서 운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제논의 주장입니다. 제논에 대한 오해가 깊어질까봐 조금 부연을 하자면은 제논이 다리가 없어서 뛸 수 없어서 이런 미친 주장을 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제논도 물리적으로는 100m 달리기를 완주하는 게 가능하다고 당연히 봤습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거리들을 무한히 쪼개는 논리적인 작업으로만 우리가 평가를 했을 때 100m 달리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려고 한 거죠. 물론 이런 주장은 이후 수학자 코시에 의해서 무한이라는 값이 어떻게 수렴이 될 수 있는가를 증명함에 따라 해결이 되었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이제 수학적으로 2분의 t초, 4분의 t초, 8분의 t초, 16분의 t초 이런 무수히 이어지는 숫자들의 합이 그냥 t로 수렴이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한이라는 개념은 그저 이렇게 무한히 뻗어 나간다는 점 때문에 많은 수학자와 철학자들 사이에서 논란거리가 되어 왔는데, 그리고 어느 날 이런 무한의 개념을 그래도 가장 잘 정리했다고 평가받는 수학자가 바로 칸토입니다.
먼저 칸토어는 막연하게 무한을 정의하려고 시도하는 대신에 무한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기준을 먼저 정의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칸토어는 집합의 개념을 활용하는데요. 집합이라고 하면 괜히 너무 수학스러워서 우리가 조금 기분이 안 좋으니까 집합을 주머니라고 생각을 하고 집합 안에 속해 있는 개별 원소들을 그 안에 들어있는 공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일단 모든 양의 정수들의 집합에서 공을 하나씩 꺼낼 거예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공 하나씩 꺼낼 때마다 모든 정수들의 집합 주머니에서도 공을 하나씩 꺼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짓을 계속해서 해보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모든 정수들의 집합에 담긴 공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모든 양의 정수들의 집합에서 공을 꺼낼 때마다 우리는 항상 왼쪽 모든 정수들의 집합 주머니에서도 공을 똑같이 꺼낼 수가 있습니다. 두 주머니에 모두 공이 무한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끝없이 계속해서 하나씩을 꺼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칸토어는 먼저 오른쪽 주머니, 그러니까 모든 양의 정수들의 집합 주머니를 기준으로 공을 하나씩 꺼낼 때마다 다른 쪽 주머니에서도 똑같이 공을 하나씩 꺼낼 수가 있다면, 수학적으로 말해서 두 집합이 1대0 대응이 된다면 그 공의 개수를, 즉 집합의 수를 셀 수 있는 무한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무한이라는 개념을 막연하게 엄청 많은 것이 아니라 뚜렷한 기준을 제시를 한 거죠. 더 나아가 칸토어는 모든 무한이 이렇게 셀 수 있는 무한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셀 수 없는 무한도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무한은 이미 엄청나게 크다는 건데 도대체 어떻게 그것보다 더 큰 무한이 있다는 거지 머리가 아파오는데, 자, 좀 더 나아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칸토어에 따르면은 정수의 집합이 아닌 모든 실수들의 집합은 셀 수 없는 무한입니다. 똑같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도 양쪽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씩 꺼내본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이번에도 아까 모든 정수들의 집합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씩 꺼냈을 때랑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여요. 그냥 하나씩 꺼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칸토어에 따르면은 이때 모든 실수들 집합의 주머니에는 항상 모든 양의 정수들의 집합 주머니보다 더 많은 공들이 담겨있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면, 직접 공을 한번 하나씩 꺼내볼게요. 오른쪽에서 1번 공을 꺼낼 때마다 왼쪽 주머니에서는 실수인 0.32712 어쩌고로 되어 있는 무한소수가 적힌 공을 꺼내고, 오른쪽에서 다시 2번 공을 꺼낼 때는 왼쪽 주머니에서 0.514892 어쩌고가 적힌 또 다른 무한소수가 적힌 공을 꺼내고, 이 짓을 계속해서 반복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까지는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니까 할만하죠. 그런데 이 짓을 우리가 아무리 무한히 반복을 하더라도요, 왼쪽 주머니에는 오른쪽 주머니에서 꺼낸 공들보다 항상 더 많은 공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열거를 열심히 하더라도 이 열거에는 절대 담길 수 없는,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는 또 다른 무한소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우리가 열거한 무한히 많은 소수들을 대각선 방향으로 하나씩만 골라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걸 우리가 열거를 하면은 대략 0.317612라는 무한소수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숫자를 하나씩 달리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숫자들을 하나씩 다 한 자릿수씩 올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0.428723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무한소수가 되겠죠? 그럼 이 무한소수는 우리가 이미 펼쳐놓은 열거에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안 되어 있을까요? 절대 되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열거한 모든 무한소수들 중에서 딱 한 자리씩만 그대로 따왔는데 또 그거를 전부 바꿔버렸거든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열거된 모든 무한소수들과 비교했을 때 적어도 따온 그 한 자리에서는 무조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1을 더해버렸으니까요. 이를테면 이 수는 무한소수의 목록이 모두 열거된 후에 만들어질 수 있는, 열거를 통해서는 표현할 수 없는 새로운 수이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항상 모든 실수들의 집합 주머니에서는 항상 모든 양의 정수들의 집합 주머니보다 더 많은 공들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모든 실수들의 집합의 수는 셀 수 있는 무한이었던 모든 양의 정수들의 집합보다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셀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더 셀 수 없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칸토어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실수들의 집합과 같은 경우들을 셀 수 없는 무한이라고 부르기로 정하게 됩니다.
워낙 어려운 내용인 만큼 제가 최대한 막 주머니 같은 얘기도 하면서 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실 칸토의 대각선 논법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아름다운 증명입니다. 혹자는 신이 수학책을 갖고 있다면 그 수학책에는 칸토의 이런 증명이 담겨 있을 거라고 말을 하기도 했죠. 여러분이 수학을 정말 사랑하시고 또 그럴 만한 기회가 된다면 진지하게 칸토의 대각선 논변을 한 번쯤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민쌤이었고요.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